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코미 메모와 러시아 내통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의회가 조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발 정치적 불확실성에 미국 금융시장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치러진 LA시 본선거에서 길세니오 시의원이 일지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바리안 씨도 통과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박윤숙 전 회장을 공금 횡령 내용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회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코미 메모와 러시아 내통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의회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특별검사에 임명돼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의 보도합니다. 연일 터져나온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를 기술한 코미 메모와 극비 정부의 러시아 유출 파문 등으로 트럼프 탄핵 시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론을 비등시키고 있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와 극비 테러 정보의 러시아 유출, 나아가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와 의회 차원의 조사가 본격 착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에 12년간이나 FBI 국장을 지낸 로버트 뮬러 전 국장이 연방 법무부에 의해서 임명됐습니다. 부시 공화당 행정부부터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까지 12년간이나 FBI를 이끌었던 뮬러 전 FBI 국장은 비교적 비당파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인물로 평가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까지 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하원 의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시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스틴 아메시 하원 의원은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에게 러시아 커넥션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코미 메모가 사실일 경우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탄핵을 공개 언급한 첫 번째 공화당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양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탄핵을 거론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나 상하원 상임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체퍼스 하원의원이 이끄는 하원 정부감식개혁위원회는 코미 메모에 대해서 문서소환장을 발부해 정밀 조사키로 하고 24일까지 FBI에게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사법방해 여부를 밝혀줄 코미 메모와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하며 위협했던 코미와의 대화 녹음 테이프, 대화록을 제출하도록 FBI와 백악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공화당의 리처드 버 위원장과 민주당의 마크 워너 간사가 합의해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공개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을 청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와 의회 조사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이나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방해와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워싱턴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 미 금융시장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 해임 논란이 트럼프 탄핵론으로까지 번지자 그동안 탄탄한 흐름을 이어왔던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0.82포인트 하락한 260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지난 한 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도 43.64포인트, 2357.03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8.63포인트, 낮은 6011선으로 밀리며 60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뉴욕 증시의 모든 지수들로서는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단이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미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50분부터 10분간 진행된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LA시 선거에서 길세디오 현 시의원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길세디오 시의원은 8,844표, 득표율 70.85%를 기록하면서 상대 후보인 조 브레이 알리를 크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7지구에선 전 공공사업위원인 모니카 로드리게스가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보좌관인 케이로 토로시안을 53대 47로 꺾고 당선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4지구 교육위원 선거에서 스티븐 지머 현 교육위원장이 낙선하고 멜로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지구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차터스쿨 교사인 켈리 고네스가 커뮤니티 액티비스트 이멜다 파디아를 득표율 51대 49%로 꺾었는데 근소한 차이인 만큼 우편 투표가 모두 개표돼야 당선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경찰 징계 청문회 패널과 관련된 헌장 수정안 C에 대한 투표도 진행되는데 찬성 57%대 반대 43%로 헌장 수정안 C는 통과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어제 이사회를 갖고 박윤숙 전 회장이 공금 횡령을 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단 이사 제명을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성 5. LA 한인축제재단은 어제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5월 임시 이사회에서 박윤숙 전 회장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총 6명 이사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박윤숙 전 이사에 대한 소송건은 반대 5, 찬성 5. 긴장이 되니까 반대 하나. 5대1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까 3대3 나온 거는 예행 연습입니다. 축제재단 측은 여러 번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소송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미리 현 축제재단 회장은 공금 횡령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소송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 다른 단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4, 5개월 동안 그것을 이체를 안 시켰어요. 그게 100불이건 200불이건 1000불에 관계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것이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둘째는 뭐냐면 우리 어디터도 얘기를 했지만서도 데비카드를 6만 불을 썼어. 6만 불에 4만 불인가 4만 5천 불이 영수증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편 축제재단 측의 소송 결정에 대해 박윤숙 전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큰 프로젝트 준비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는데 축제재단의 일방적인 주장과 소송 결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법으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손실이 진짜 막대합니다, 이제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 이 명예훼손의 중심에 있던 자들을 법에 의해서 책임을 꼭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공금 개인구자 입금 문제나 데비카드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했고 다른 자료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축제재단 측에서 소송 결정으로 인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한다면 타협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미 동포재단의 법정 싸움이 여전히 풀어야 하는 커뮤니티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 축제재단과 박윤숙 전 회장 간의 문제도 기나긴 법정 공방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한미은행이 오늘 2017년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해 주주들에게 공식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미은행은 견실한 실적과 재산 건정성을 바탕으로 합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오늘 2017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 구성과 외부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의 안건 등을 승인했습니다. 한미은행은 김선홍, 이준영 이사가 빠진 8명으로 구성된 새 이사진 구성을 확정했고 회계법인 KPMG를 외부 회계감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노광길 이사장은 이사진이 15명에서부터 점차 줄어들어 8명까지 슬림화되고 평균 연령도 50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55세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뭐 젊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젊고 새로운 그 능력 있는 이사들로 저희 이사회를 많이 지금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종국 행장을 비롯해 반일이 수석 전무 등 경영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경영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5월 초 3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금종국 행장은 향후 5년간에 걸쳐 테크놀로지 섹션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인은행은 물론 주류 사회은행과 견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10월 오픈하게 되는 뉴욕 지점이 그러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은행의 견고한 선장세를 바탕으로 은행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pay a reasonable amount for any bank that wants to, partner with us. So that's something that Chairman Rowe, myself, and the board of directors, we look at very actively in terms of how to improve and to enhance the Hanmi franchise. But as some of the data points that you saw, we are very well thought of by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the Wall Street. As you can tell, our profitability is very good. Return on average assets, return on average equity, asset quality, they're very positively received. 한미은행은 한인 위탁 아동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대학 진학 장학 프로그램, 한인 싱글맘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공개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100일 동안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불법 이민자들을 4만여 명을 체포해 오바마 시절보다 3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 전과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1만 명 이상 체포해 오바마 시절보다 무려 156%, 3배나 급증시켜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대로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실시해 불법 이민자들을 무차별로 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100일 동안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4만 1,318명으로 IC는 통계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시절 같은 기간의 3만 명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중 4분의 3인 75%는 형사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로 나타났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서류 미비자들도 1,845명이나 체포됐습니다.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는 오늘 마운틴뷰의 쇼라인 앰피티어에서 개최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구글 렌즈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구글 렌즈는 시각 기반 컴퓨팅 기능입니다. 여기엔 구글의 인공지능 AI 비서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됐습니다. 구글은 렌즈 기능을 구글 어시스턴트와 포토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또 독립형 데이드림 VR 헤드셋 사양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선은 물론 컴퓨터와의 연결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작동하는 데이드림 독립형 모바일 VR 헤드셋은 현재 레노버와 HTC 바이브에서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제작 진행 중입니다.
오늘 새벽 LA 카운티에서는 갱단원 소탕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방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등을 비롯해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LAPD가 합동으로 벌인 오늘 갱단 속탄 작전에서는 MS-13 갱단원 24명 정도가 체포됐습니다. 특히 소탕 작전이 벌어진 곳 가운데 한 곳인 사우스 LA 웨스턴 애비뉴와 엑스포지션 블러바드 부근 건물 안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연방법상 기소되며 모두가 중범죄 용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오늘 체포된 2명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자라고 밝혔습니다. 찰리백 LA 경찰국장은 오늘 체포된 갱단원들은 모두 중남미계로 불법 체류자라면서 그러나 이들을 체포하게 된 경위는 그들의 범죄 행위 때문이지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갱단원 42명을 타겟으로 최근 LA 카운티에서 대대적인 갱단원 소탄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미 중북부 위스콘신주와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등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서 2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위스콘신주에 20여 개의 토네이도가 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 북서부 베론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이동식 주택을 휩쓸고 1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습니다. 캐머런 지역의 프레이리 호수 인근에서는 트레일러 주택 40채가 부서졌습니다. 오클라호마 서부 베컴 카운티에서도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CNN의 제휴사 KFOR이 헬기에서 촬영한 이미지에는 오클라호마주 여러 카운티에서 지붕이 찢겨나간 주택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지상에는 전파된 주택에서 날아온 건물 잔해와 가재 도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고 KFOR은 전했습니다. 미 중남부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아칸소주와 미주리, 텍사스주에 뇌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상륙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오늘 워싱턴 DC 터키 대사 관저 밖에서 쿠르드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호팀은 오늘 미국 주재 터키 대사 관저 밖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계 정치 세력인 민주동맹당 YPD의 깃발을 들고 있는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대사 관저 밖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들 간의 충돌로 최소 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또 경찰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명을 포함해 모두 2명이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계는 모두 미국의 동맹으로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소탕에 참여하고 있지만 터키 정부는 PYD가 테러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30분이면 미국 온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만일 개발 완료가 된다면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오는데 30분이면 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간은 상당히 빠른데요.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 세계적인 네. 미사일 전문가들이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크게 지금 화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지만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보면 한 80% 이상 90% 가까이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한 건데 그 미사일 전문가들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서울은 뭐 북한 바로 옆이기 때문에 6분 안에 온다는 얘기고 북한에서 서울까지 6분. 예, 사실 근데 6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한 11분 정도. 네. 예, 약간 멀고 바다를 이제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11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곳 그 서부, 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그리고 LA 요쪽 그 서부 쪽이 한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으로. 물론 이것은 이제 북한이 ICBM을 완성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동부 지역까지 우리가 사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ICBM 위협을 얘기할 때 서부까지는 얘기했지만 동부 뭐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DC는 우리가 언급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곳까지는 한 39분 정도, 한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북한이 정말 ICBM을 100% 완성한다면 네. 그 뭐 위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파괴력은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쏴서 서울을 타격하는 데는 뭐 6분도 안 걸린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한국이 어떤 대비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게 뭐 대비가 가능한 시간인가요, 이게?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대비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그 ICBM 같은 걸 쏘는 게 아니죠. ICBM은 이 고고도로 쏘아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방식인데 따라서 뭐 평양에서 또는 그 위쪽에서 날린다 하더라도 서울까지 가격을 하는데 굳이 그런 방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이런 것 등이 서울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종류는 사실 이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물론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한반도에 배치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방어용으로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날아오는 것을 다 하늘에서 격추시키기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또 한 발만 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을 타격하는 것은 무슨 핵미사일이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격은 받지만 괴멸적인 타격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떤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것이 현재 서울의 상황이고 6분은 거의 맥시멈이고요. 아마 장사정포라든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걸 날릴 경우에는 뭐 한 2, 3분 안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울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일본도 사실은 뭐 한국보다 뭐 크게 낫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그리고 이지스-3, SM-3 같은 그 방어용 미사일들이 있는데 역시 그 일본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이런 그 세계적인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날린다고 예고하고 쏘는 게 아닌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를 쏜다 그러면 여러 대를 날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격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일본도 역시 피해가기 어렵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논의되냐면 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또는 F-35 전투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방어가 아니라 선제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심상치 않고 어떤 쏠려는 조짐이 보이고 미리 일본을 쏠 것 같으면 미리 쏘겠다. 그러니까 일단 애매하긴 한데 일단 북한이 뭔가를 날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방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공격이 뭐 최고의 수비다 하는 그런 스포츠 용어도 있듯이 그래서 일본은 여차하면 선제 타격하겠다. 이게 아마 일본의 숨겨진 그런 방어 전략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참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제 뭐 LA이기 때문에 이건 LA 캘리포니아주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 특히 서부 지역으로 미사일을 도달시키는데 뭐 30여 분밖에 안 걸릴 것이다라는 그 전문가의 분석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이 LA 그러니까 북한에서 LA까지 그 ICBM이 날아오는 거리가 대략 한 9,000km가 약간 넘는, 그러니까 10,000km까지는 안 되고 9,000 뭐 한 200-300km 정도. 보통 우리가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그 마일리지 주는 거 보니까 편도 한 5,900마일 정도. 그러니까 뭐 6,000마일이라고 치면 9,000 한 500-600km 되니까 대충 9,000km 그렇죠. 맞네요. 그 정도 거리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30분 정도 내지는 30분도 채 안 걸려서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평양이나 함경북도 이런 쪽에서 날리게 되면 시애틀, 북가주나 또 그 위에 있는 시애틀이 그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이 더 먼저 도달하죠. 그래서 시애틀이 한 8,000km 정도
북한에서 볼 때. 그 시애틀을 지나서 이제 LA가 한 9,000km 내지는 9,300km 정도 되고 샌프란시스코도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 서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30분 안에 대응을 해서 요격을 해야 되고 이 30분 안에 요격을 못하면 이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시간, 거리라고 하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게요. 그렇게 멀지 않은 느낌입니다. 네, 네. 30분 정도. 정말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각이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이 그러면 서부는 그렇고요. 네. 워싱턴이나 뉴욕이 동부 쪽으로 타격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뭐 한 1시간? 그렇죠. 그 정도라면서요. 1시간인데 사실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네. 이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대로라면 워싱턴 DC, 뉴욕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지역 도시 중에 가장 먼 거리인데 거기도 한 39분, 40분이 채 안 걸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 정도로 북한의 그 ICBM 이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ICBM 여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500km 이상을 날아가야 ICBM으로 인정되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금 북한이 가장 최근에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4,500km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km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를 이제 북한이 성공한다면 1,000km 이상을 더 날릴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ICBM을 보유한다. 네. 그 시기가 앞으로 한 2, 3년이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ICBM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개발 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지금 시각이죠. 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뭐 서부는 물론이고 동부까지도 이론상으로는 그 북한의 ICBM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네. 굉장히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 충격적인데 미국도 물론 대책은 있죠. 그 캘리포니아, 뭐 알래스카에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고요. 이 연습과 또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연습은 지금 쏘아 올리는 걸 알고 그걸 맞추는 거고 이 실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북한 핵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비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비책 얘기는 추후에 또 우리가 시간을 좀 만들어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이 30여 분이면 미국 본토에 도착한다는 것은 북한의 이 ICBM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됐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말씀드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이 점 착오 없이 필요 이상의 우려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